이번에는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접지 시스템은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접지 시스템의 구분이라든가 종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구분을 보면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Y 결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편의상 얘를 L1, 얘를 L2, 여기를 L3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중성선 N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로 개통 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점 접지를 우리는 개통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개통 접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부하를 이렇게 썼다라고 볼게요. 얘는 단상을 썼네, 그죠? 단상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외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외함. 이때 이 외함,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외함을 접지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보호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 접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낙뢰를 위해서 낙뢰에 의해서 설비가 파괴되는 것,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 지선이라든가 또는 뇌침 같은 것을 설치하겠죠. 그러면 이 낙뢰가 뇌전류가 대지로 방전하기 위한 접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필의 시스템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의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개통 접지, 그 다음에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류를 볼게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독 접지라고 하는 것은 특고압, 고압, 저압, 필의 설비라든가 통신 설비가 각각 접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독 접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 계통, 즉 특고압, 고압, 저압이 함께 접지되어 있는 시스템을 공통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의 시스템과 통신도 함께 다 접지되어 있는 것을 통합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 접지는 뭐고 공통 접지는 뭐고 통합 접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각각 되어 있으면 단독 접지, 전력 계통, 즉 특고압, 고압, 저압이 같이 접지되어 있으면 공통 접지, 모든 필의 시스템과 통신 설비가 다 함께 접지되어 있으면 통합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전동기. 얘를 전동기 M.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노출 도전성 부분이다라고 해요. 전기, 기계, 기구의 노출 도전성 부분. 그러니까 얘는 전기를 사용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건물에 철골이 있을 거예요. 철골, 철근 이런 거. 그리고 수도관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건물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있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사람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감전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주 접지 단자에 다 연결을 한다 이거예요. 연결을 하는데 이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를 주 접지 단자와 연결
하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호도체다라고 얘기해요. 보호도체. P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호도체. 그 다음에 이 수도관, 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전류는 흐를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개통외 도전부다라고요. 개통외 도전부. 얘 마찬가지로 얘도 개통외 도전부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얘도. 이때 얘는 전기를 쓰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위를 갖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등, 전, 위, 본딩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전이 본딩도체. 근데 뭐 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여기가 지락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는 전위가 존재를 하겠죠. 전위가. 그럼 얘와 얘 간에 서로 닿으면 이렇게 사람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와 얘도 어떻게 한다? 연결을 한다 이거예요. 얘와 얘도 이렇게 연결해요. 근데 얘는 여기 주 접지 단자와 연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왜 연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랑은 다른 거잖아요. 보조한 거다. 그래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접지극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얘를 접지극에 연결을 한다. 그죠? 여기는 어디겠어요? 여기는 대지가 되겠죠. 대지. 이때 얘와 접지극과 연결하는 요 도체를 접지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에 보시게 되면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타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보시게 되면 접지극, 접지도체, 그렇죠? 보호도체, 기타, 보호 등전이 도체라든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뭐도 있어요? 주, 접지, 단자 이것도 뭐 기타 설비에 포함이 되겠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접지 시스템의 요구사항, 접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등전이를 만들고 이상전압을 대지로 항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뭐 대지로 잘 전달하고 인체에 감전 위험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접지 저항값은 뭐 다음에 뭐 의한다. 한 번씩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서 이 접지극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리고 접지 도체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보호 도체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주 접지 단자에 관한 내용을 이 3번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접지극 보겠습니다. 접지극 보시면 접지극의 종류, 즉 여기에서 얘를 이 접지극을로 사용할 수 있는 도체는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여기서 기초 접지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있겠죠. 이렇게 땅이 있을 거고 요 건물에 기초가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에 있는 접지극이에요. 건물 기초를 있는 접지극. 그래서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여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예요? 토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땅, 흙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그 다음에 토양의 수직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전극. 대지가 있으면 접지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접지극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다음에 금속 피복, 지중 금속 구조물. 자, 땅 속에 있는 금속으로 된 구조물 뭐가 있겠어요? 수도관 같은 거. 땅 속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수도 배관 같은 것도 접지극으로 쓸 수 있다.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 용접된 금속 보강재. 그러니까 뭐야? 철근 콘크리트의 금속 보강재. 근데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에서부터 바까지 이러한 도체들은 뭐 할 수 있다? 접지극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중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접지극의 매설을 볼게요. 어떻게 매설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압 이상의 전기 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시설할 때 이 접지극은 자 여기 지표면 있죠. 지표면. 지금 얘가 접지극이에요. 이 접지극은 지표로부터 0.75m 이상 깊게 매설이 돼야 돼요. 깊게 매설이 돼야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0.75m 이상 깊게 매설이 돼야 되고 나항에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철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금속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금속 지주로부터 30cm 이상 밑에 매설을 해야 돼요. 30cm 이상 밑에 접지극, 얘 접지극이에요. 접지극을 그 지지물로부터 30cm보다 더 아래에 매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지지물로부터 1m 이상 이격해서 이 접지극을 시설을 해줘야 된다. 1m 이상. 근데 얘가 목주의 경우에는 50cm고요. 얘가 금속, 철주 경우에는 1m.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중요한 내용은 뭐냐? 접지극은 땅 속으로 0.75m 이상 깊게 매설을 하고 얘가 철로 되어 있으면 그 지지물로부터 30cm 더 밑에 매설을 하라.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철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서 접지극을 매설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부식되지 말아라. 또는 뭐 전식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 접속 장치로 접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접지극을 연결할 때. 그건 뭐냐면 여기 접지극이 있죠. 그리고 요 선 여기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지극이랑 여기 내려오는 접지선을 연결할 때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연결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 배관은 접지 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뭐가 있겠어요? 가스관 또는 송유관 이런 것들은 접지극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 볼게요.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수도관을 뭘로 쓴다고요? 요 접지극으로 쓴다 이거예요. 이때 수도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수도관이. 이 수도관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 대지와의 접지 저항값이 3옴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3옴 이하. 대지와 수도관 간의 접지 저항값이 3옴 이하야지만 얘를 접지극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3옴 이하인 건 기본이 되는 거고 얘의 직경이 75mm 이상 되어야 돼요. 75mm 이상 되면 얘를 접지극으로 쓸 수 있어요. 또는 여기에서
이 수도관이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이렇게 분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분기가 됐는데 이 분기된 수도관이 얘가 75mm가 안 돼요. 이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이내는 접지극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접지극으로 쓸 수 있고 여기도 접지극으로 쓸 수 있다니까. 이걸로 쓸 수 있다니까. 즉 접지도체를 여기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단 뭐라고요? 수도관은 대지와 3옴 이하여야 되니까. 3옴 이하이고 75mm 이상이면 접지극으로 쓸 수 있고 75mm 이상으로부터 분기된 곳에서 5m 이하까지는 접지극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5m를 넘어가면 접지극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접지 저항이 대지와의 접지 저항이 2옴 이하면 접지 저항이 2옴 이하면 얘를 접지극으로 5m를 초과해도 여기에도 접지극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수도관이 이렇게 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와서 이제 사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이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계량기가 있겠죠. 그죠? 수도 계량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접지극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접지극을 여기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서 뭐 2옴이 아래이고 2옴 아래여서 얘를 접지극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량기가 있다고요. 그럼 계량기가 있으면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등전이 접속을 해라 이거. 등전이가 되도록 도체로 연결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대지와의 저항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75mm가 이상이면 쓸 수 있고 만약에 75mm가 안 되면 5m 이내까지는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5m가 초과하는데 접지 저항 값이 2옴 이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그림에서 다 이미 설명된 내용이죠. 뭐 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라 같은 경우는 뭐 부식 생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금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째, 건축물의 구조물의 철골.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에는 철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대지 사이에 저항이 2옴 이하면 다음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옴? 2옴 이하이면 철근이 건축물의 또는 구조물의 철근이 2옴 이하이면 대지와의 저항값이 2옴 이하이면 얘도 접지극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떤 것에 접지극으로 쓸 수 있냐면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재, 외암 접지공사. 이거 뭐예요? 외암, 금속재 외암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 다 뭐예요? 비접지식 고압전로의 금속재 외암에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접지공사에 얘를 쓸 수 있다. 전기저항이 2옴 이하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기억을 해 두셔라. 다음에 접지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접지도체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 예,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요 접지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접지도체 보겠습니다. 접지도체의 단면적 이렇게 네요.
그러니까 요것의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겠네요. 필래기에서는 그 낙뢰에 의한 필래기에서는 구리선 16스퀘어 이상, 철제 50스퀘어 이상, 대부분 구리 쓰겠죠, 그죠? 16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이거. 필래기는. 자,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6스퀘어 이상, 철제는 50스퀘어 이상. 아, 여기 필래기 같이 낙뢰 전류, 뇌전류 같이 큰 전류는 16스퀘어 이상 굵기로 해야 되는구나. 굵기가 굵게. 고장 전류가 많이 안 흐르면 6스퀘어 이상 해야 되는구나. 아, 접지선의 최소 굵기는 6스퀘어 이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다 볼게요.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 이건 뭘까요?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 외암 접지를 할 때 6스퀘어 이상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고압인데 여기에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락이 발생해도 여기에 이 지락에 의한 지락 전류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6스퀘어 이상. 특고압이나 고압에 외암 접지할 때 6스퀘어 이상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밑에는 중성점 접지. 중성점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Y결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중성점 접지할 때 요 접지선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점 접지. 요 접지는 자 7kV 이하에서는 6스퀘어, 25kV 이하 다중 접지고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락 전류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2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다면 이것을 6스퀘어로 쓸 수 있다고요. 6스퀘어. 그러면 고장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거나 또는 금속재 외암이거나 또는 중성점 접지인데 여기가 전압이 낮은 고압, 7kV 이하는 고압이잖아요. 고압이거나 특고압인데 25kV 이하 다중 중성점 접지의 지락사고 시 2초 이내에 차단한다면 6스퀘어. 대부분 다 뭐예요? 6스퀘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16스퀘어 이상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좀 전류가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가 낮을 것 같다라고 하면 6스퀘어인 거고 전류가 큰 것 같다라고 하면 16스퀘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필래기는 16, 고장 전류가 작으면 6스퀘어, 금속재 외암 6스퀘어, 중성점 접지에서 고압 6스퀘어, 25kV 이하 다중 접지 지락사고 시 2초 이내에 차단하는 거 6스퀘어, 나머지 16스퀘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동,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기 설비들이 있겠죠. 이동하여 사용하는. 근데 보니까 얘는 뭐야? 특고압, 고압이고 얘는 저압이에요. 특고압, 고압이 이동하는데 그 전압이 특고압, 고압이다 그러면 10스퀘어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동하는데 저압이야. 그럼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심 코드는 0.75, 연동연산은 1.5 이렇게 외워두시는. 이동하는데 특고압이나 고압이면 10스퀘어구나. 저압이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다심 코드는 0.75, 연동선은 1.5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당연히 문제에서 이거 다 그대로 나와 이렇게. 다심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한계의 도체 몇 스퀘어이냐 이렇게. 그럼 다심 코드 0.75, 연동연선 1.5스퀘어. 언제? 이동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그 다음에 접지도체는 0.75부터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로 몰딩 해야 된다. 이건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하 0.75부터 2m까지 합성 수지관으로 뭐하래? 몰딩 해라 이거야. 왜?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딩 해라. 0.75부터 2m까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뭐 3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호도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보호도체. 그럼 이 보호도체는 뭐냐? 이거죠. 보호도체. PE라고 쓰는데 보호도체는 전기를 사용하는 노출 도전성 부분의 외암과 이 주 접지 단자를 연결하는 게 요 보호도체예요. 요 보호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호도체의 종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보호도체 예로 사용할 수 있는 도체는 뭐냐 이거죠.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 실기에서 다음 보호도체의 종류를 써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다신 케이블의 도체, 충전 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 도체 또는 나도체, 뭐 고정된 절연 도체 또는 나도체, 뭐 금속 케이블의 외장,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 묶음 이런 것들을 뭘로? 보호도체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쓸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습득해 나가시면 되겠다. 두 번째는 얘네들은 보호도체로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호도체로 쓸 수 있는 것만 알아도, 그죠? 쓸 수 있는 것만 알아도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금속 수도관은 안 되는구나. 가스, 액체, 분말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포함한 금속관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도체 시설 시 주의사항.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를 나사로 이렇게 고정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 뭐 두 개를 뭐 겹쳐서 뭐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뭐 안 된다. 얘를 보호도체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납땜으로 접속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납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얘네들을 연결할 때 납땜하지 마라. 문제에 잘 출제될 수 있겠죠. 접속 부분 납땜으로 접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보호도체에는 개폐장치를 연결하면 안 된다. 여기가 이제 개폐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의미가 없어지죠. 얘가 열려 있으면 얘랑 등전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폐장치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직렬 접속하지 마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다하고라는 동일하게 얘가 이렇게 개방되게 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얘가 개방되게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도체를 보호도체로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로 나올 것 같네요. 접속 부분은 납땜으로 접속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도체의 단면적. 그러니까 얘의 단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 표에 따라서 선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T 계통에서는 노출 도전부의 접지극이 독립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 값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에서 요 TT 계통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저압 계통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계통에 대해서. 자, 여기에 Y결선 이렇게 있어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L1, 여기는 L2, 여기를 L3.
선도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중성선 N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전기를 사용하는 어떠한 부하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중성점 접지죠. 자, 얘는 개통 접지.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통 접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외암 접지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보호 접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쵸? 보호 접지. 자, 이때 먼저 N 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TN 계통. T 접지하라. N 내추럴. 이건 뭐냐면 T는 요건 개통 접지를 하라 이거예요. 요 개통 접지를 하라. 얘는 보호 접지를 N 얘랑 연결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TN 접지예요. TN 개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개통 접지를 하고 보호 접지를 하는데 얘 두 개를 연결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TN 개통이다 이거예요. 근데 얘 두 개를 연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얘는 TT 개통이 돼요. TT 개통.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연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TT 개통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얘를 개통 접지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예요? 절연된 거죠. isolate. 얘를 IT 개통 이렇게. 다 했어요 이거. 끝. 그죠? 여기를 접지하고 연결하라 그러면 TN 개통. 연결하지 마라 그러면 TT 개통. 개통 접지를 하지 마라 그러면 IT 개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외우셨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TN 계통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얘 보호 접지를 무슨 선이에요? P선이라고 하죠. 얘를 P선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개통 접지를 하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를 이렇게 연결한 게 뭐라고요? TN 계통이라고 했죠. TN 계통. TN 계통. 이 상태예요. TN 계통. TN 계통. 근데 자, 여기는 PE선이 있고 N선이 따로 있죠. 따로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것은 TN S 계통이라고 해요. 분리된 separate. PE선과 N선이 떨어져 있다. TN S 계통 이렇게. 그런데 보면 P선도 여기에 연결돼 있고 N선도 여기에 연결돼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같이 쓸 수 있겠네.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안 쓰고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PEN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TNC 개통 이렇게 같이 쓴다 이거. TNC. 그리고 어디까지는 얘를 같이 쓰고 어디서부터는 얘를 따로 써요. P선. 여기를 N선.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합쳐서 쓰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나눠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NCS 개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나중에 이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 앞에 있던 TT 계통이 나왔으니까 TT 계통은 뭐라고요? 얘 두 개를 따로 접지하라 이거잖아요. 이때 TT 계통에서는 요 값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요 보호 도체의 굵기가 굴이 25 스퀘어를 넘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 25 스퀘어면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35 스퀘어고 보호 도체의 단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선도체의 단면적이고 여기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중성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접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접지? 네, 개통 접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전기, 기계, 기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P선. 얘는 무슨 계통이에요? 무슨 계통? T, N, S 계통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선을 뭐라고요? 보호도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요거를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얘는 뭐 L1, L2, L3를 얘를 선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얘의 굵기는 이 선도체가 16 스퀘어 이하이다라고 하면 얘의 굵기와 얘의 굵기가 같으면 돼요. 16 스퀘어 이하이다. 이 선도체의 굵기가 16 스퀘어 이하면 얘랑 같으면 돼요. 근데 얘가 16 스퀘어보다 크고 16에서 뭐 35 스퀘어 이하인 경우에는 얘는 그냥 16 스퀘어면 돼요. 16 스퀘어면 돼요. 그리고 얘가 35 스퀘어를 넘어가면 선도체가 35 스퀘어를 넘어가면 이거는 요 선도체의 2분의 1이면 돼요. 2분의 1. 2분의 1.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얘와 얘네들이 재질이 다 같을 때. 재질이 같으면 여기는 얘가 16 스퀘어 이하면 얘랑 같으면 되고 35 스퀘어 이하면 16 스퀘어면 되는 거고 35 스퀘어를 넘으면 선도체의 반이면 된다. 반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얘는 N, 얘는 P이잖아요. 근데 얘를 아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 E, N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겸용도체일 경우에는 얘의 굵기는 중성선의 굵기와 같아야 돼요. 중성선의 굵기는 동일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보면 선도체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때 여기에서는 선도체와 다른 경우는 어떤 개수만 곱하면 똑같잖아요. S16, 2분의 S. 그죠? 뭐만 곱한 거예요? 어떤 개수, 상수값만 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건 뭐예요? 선도체와 보호도체의 재질이 같은 경우에 16 스퀘어 이하면 똑같이 35 스퀘어 이하면 16으로 할 수 있고 35 스퀘어를 초과하면 선도체의 반이면 된다. 이때 중성선, PN, 겸용도체인 경우에는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재질이 다르면 어떤 상수값을 여러분들이 곱해 주시면 된다. 상수값은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지겠죠. 그렇죠? 상수값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질이 같을 때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 단면적은 K의 루트 I제곱 T예요. 그렇죠? 이거 유도할 수 있어요. 한번 유도해 볼까요? 천천히. 근데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한 번 정도 들어보면 도움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 보호도체의 단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보호도체에는 어떤 고장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고장전류가 흐를 거예요. 고장전류를 제가 I다라고 보고요. 얘가 고장전류가 T초 동안 흐른다라고 볼게요. 고장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동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단기 어떤 동작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의 전류가 T초 동안 흐르면 뭐가 나요? 열이 나요. 뭐가 난다고요? 열이 난다. 그 열이 얼마만큼 나나요?
0.24 i제곱 r t만큼 나요. 그러면 이 도체에 뭐가 증가가 돼요? 온도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 근데 이 도체의 온도 상승에 허용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 얘는 열량이에요. 그럼 얘는 C, M,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는 열량은 C, M, 세타잖아요. 그 열이 0.24 i제곱 RT만큼 난다고요. 그럼 여기는 세타가 뭐죠? 온도 상승. C는 비열, M은 질량이에요. 질량. 그러면 예식을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자, 비열 C. M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에다가 비중량을 곱합니까? 단위 최적당 질량을, 그러니까 얘를 감마라고 써볼게요. 단위 최적당 질량. 그럼 최적은 단면적 곱하기 전선 길이 L이고요. 온도 변화 세타가 되겠죠. 얘는 0.24 I 제곱, 저항은 로우 A분의 L로 쓸 수 있습니다.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L 약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단면적 A라고 하는 값을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A의 제곱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 A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 이쪽 오른쪽으로 넘기면 C 감마 세타가 되고요. 0.24 로 I 제곱 T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럼 제가 루트를 쓰여볼게요. A는 단면적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 C 감마 세타 0.24 로의 2분의 1승 루트 I 제곱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제가 이거는 전선의 고유 저항이고요. 얘는 비열이고요. 얘는 비중량이고 세타는 온도 상승이니까 뭐야? 허용 온도 상승. 그럼 얘는 로라고 하는 거나 여기서 로라고 하는 거나 요 C 감마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허용 온도 상승에 따른 요 상수값이 되겠죠. 얘를 제가 K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K.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K의 루트 I제곱 T라고 쓸 수 있다고요. 뭐가? 전선의 단면적이. 이걸 A 뭐 단면적이라는 건 S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공식 보호도체의 단면적 S는 K분의 요 K는 뭐라고요?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른 결정되는 개수, 어떤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분의 루트 I제곱 T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 표에 의해서 이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둘 중 어떤 거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에 의한 방법과 나에 의한 방법 중 둘 중 큰 걸 기준으로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 이거 나온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라. I는 고장전류, T는 동작시간, 차단기의 동작시간, K는 어떤 개수값이 되겠죠. 다음에 보호도체가 케이블이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암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케이블을 한번 볼게요. 케이블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심선이 5개가 있는 애라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어떤 케이블은 심선이 4개를 썼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얘는 50 케이블이고 얘는 40 케이블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볼게요. 얘는 여기는 선을 L1, L2, L3 중성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하나가 필요해요? P선이 필요하고요. 보호도체가. 근데 얘 보면 L1,
L2, L3, N, P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얘는 케이블의 일부인 거잖아요. PE선이 이 케이블의 일부인 거예요. 근데 얘는 PE선이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경우에 선도체와 동일한 외암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했을 때 PE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다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경우예요. 이 경우. PE선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계적인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어 있다면 2.5스퀘어 이상을 쓰면 되고 기계적인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4스퀘어 이상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기계적인 보호가 되어 있으면 2.5스퀘어. 기계적인 보호가 안 되어 있으면 4스퀘어라고요. 알루미늄은 둘 다 16스퀘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알루미늄 경우인 경우에 얘는 무조건 16스퀘어 이상 써라 이런 얘기고 구리면 보호가 되면 2.5, 보호가 안 되면 4스퀘어 이상을 써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항을 보시게 되면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호도체는 정상적인 운정 상태에서 전도 경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어떤 사고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와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정상적일 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예요? 누설 전류가 흐르겠죠.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누설 전류가 10mA를 초과하면 10mA를 초과하면 여기에 보강으로 더 보호도체를 써라 이거예요. 이렇게 보호도체에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뭐 하는 얘기예요? 보호도체를 증강하여 사용하라 이거예요. 증강하여.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으로 어떻게 하라? 증강하라. 또 뭐예요? 굵기를 더 굵게 하라 이거예요. 보호도체를 더 굵게 하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보호도체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mA 이상의 전류가 흐른다면 구리는 10스퀘어 이상으로 하고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으로 굵기를 더 굵은 보호도체를 써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볼게요. 보호도체와 겸용도체, 개통도체의 겸용 PN, PL, PM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그림으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겸용도체의 첫 번째는 중성선과 겸용이네요. 중성선과 겸용은 우리가 좀 전에 다 설명이 됐죠. 여기가 이제 중성선이잖아요. 그죠? 이 중성선을 뭘로 쓴다? P, E, N. 그러니까 보호도체 겸 중성선으로 쓰는 게 이제 P, E, N.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 그 다음에 선도체와 겸용.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겸용으로 하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압측 이렇게 있잖아요. 변압기인데 얘는 고압측이고 얘는 저압측이에요. 맞죠? 그러면 부하가 여기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고압과 고저압 변압기에서 고저압
혼촉 시 저압측 전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저압측 한 단자에 어떻게 해요? 접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P2선이고요. 그쵸? 얘는 라인이잖아요. 선. 얘도 선이고. 그쵸? 얘 두 개를 뭐예요? 겸용으로 쓰는 거예요. 얘가 P2L이 되는 거예요. 선도체와 보호도체의 겸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중간도체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단상 3선식이 이렇게 쓰는 거죠. 단상 3선식에 보시면 얘가 L1, 얘를 L2라고 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중간선, 미들선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상 3선식 중성선 뭐예요? 접지하잖아요. 그럼 얘는 P, E이고 얘는 M, 중간에 있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예요? P, E, M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겸용도체에서는 PN, PEL, PEM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때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겸용도체는 이동하는 설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서만 이 겸용도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때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을 쏘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도체는 전기 설비에 부하측에 설치하지 말고 전원측에 설치돼야 됩니다. 어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부하측이 아니라 전원측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폭발 분위기가 있는 장소, 뭐 가연성, 폭발성, 뭐 이런 가스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겸용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용 보호도체를 써야 된다. 겸용은 안 된다. 요 1번부터 3번 잘 기억을 해주셔라. 겸용도체는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원 측에 시설을 해야 되고, 폭발성 있는 곳에는 겸용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접지 단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가 요 부분이 이제 주접지 단자죠. 주접지 단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주접지 단자 볼게요. 자, 접지 시스템에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다음 도체를 접속한다. 여기에 뭐를 접속해야 돼요? 접지 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 도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접속이 되죠. 그래서 등전이 본딩 도체라든가 접지 도체라든가 보호 도체, 그리고 기타 뭐 기능성 접지 도체들이 이 주 접지 단자에 연결된다. 이 주 접지 단자에 뭐가 연결된다고요? 접지 도체, 보호 도체, 등전이 본딩 도체, 그리고 기타 기능성 접지 도체들이 연결돼요. 접지극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접지극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접지 도체가 연결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접지 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 단자를 상호 접속해. 그러니까 이러한 접지 단자가 여러 개 있다면 얘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주 접지 단자가 여러 개 있으면 상호 접속하여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 접지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이 접지 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 개의 이제 접지 도체가 있을 수 있죠.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접지극, 그 다음에 접지 도체, 보호 도체, 주 접지 단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